그날은 이상하리만큼 공기가 맑았고 겨울 햇살이 길바닥 위로 얇게 번져 있었다. 나는 장을 보러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기 전 잠깐 동네 골목을 돌아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했다. 내 삶은 늘 그랬다. 익숙한 길, 익숙한 시간, 익숙한 얼굴들. 결혼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소리 없이 함께 늙어가고 있다고 믿었다. 큰 사건이 없다는 게 안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 안정이란 것이 사실은 내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평온이었을지도 모른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어깨와 걸음이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다. 분명히 내 남편이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뒷모습,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걸음, 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 무엇보다도 그가 고개를 돌릴 때 잠깐 드러나는 옆얼굴의 선이 너무도 익숙했다. 그런데 남편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처음 보았다. 내 또래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몸집이 가볍고 웃음이 잦았다. 남편은 내가 아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몸을 약간 기울였고 그녀가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떠있는 표정은 내가 오래전 잊어버린 표정이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의 얼굴. 나는 멍해졌다. 세상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내 신발 밑창이 길에 붙어버린 것처럼 나는 거기 서서 그들의 등을 바라보기만 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오해일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다. 회사 동료일 수도, 먼 친척일 수도, 우연히 만난 지인일 수도. 그러나 남편의 손이 그녀의 팔꿈치 쪽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오해라는 단어가 갈 곳을 잃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 가슴 안쪽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이 휴대폰을 꽉 쥐었다. 무슨 사진을 찍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증거를 남기려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결국 카메라를 켜지 못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이 상황이 확정되는 것 같았다. 나는 확정이 두려웠다. 그저 따라가면 어쩌면 내가 무언가를 더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내 삶을 돌려놓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터무니없는 기대를 했다. 나는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면 나는 그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불고 있었다.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느린데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나는 바로 건너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가 보이면 남편이 고개를 돌려 나를 알아볼까 봐에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버릴까 봐 남편은 늘 내게 나는 바깥일에 관심 없다고 말하곤 했다. 특별히 새로운 옷도 안 사고 유행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가 단조로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단조로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낯선 여자의 웃음 옆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들은 번화가 쪽으로 걸었다. 주말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였다. 나는 그들 뒤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이며 걷다가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잠깐 보았다. 피곤해 보였다. 눈밑이 꺼져 있고 입술은 색이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낯선 사람처럼 느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남편을 따라다니는 나, 숨을 죽이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나, 그런데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식당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간판이 밝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레스토랑이었다. 흔히 가족들이 기념일에 가는 곳이었다. 나는 그 장소가 주는 상징 때문에 더 아팠다.
남편은 문을 열어 그녀를 먼저 들여보냈다. 나는 그 장면에서 내 결혼에 오래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거리의 소음이 갑자기 커졌다. 나는 밖에 멈춰섰다. 들어갈까, 돌아갈까. 나는 내 손바닥을 바라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더 미루지 않기로.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오래된 습관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틀렸다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 두 마음이 싸우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식당 창문을 슬쩍 바라봤다.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어 안쪽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테이블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렴풋이 보였다. 남편은 창가 쪽에 앉아 있는 듯 했다. 그의 손짓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젖히는 모습이 잠깐 스쳤다. 그 웃음이 내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몸이 차가워지고 손끝이 저렸다. 그때 내 머릿속을 관통한 생각은 단순했다. 나는 이제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 기운은 많지 않았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매끄럽게 덮어도 손가락을 베게 한다. 나는 평생을 그런 불편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참을 수 있는 것과 참아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 나에게는 이 일이 후자였다. 나는 식당 입구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 차가움은 마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신호 같았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내가 만약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인생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안정시켰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면 앞으로만 가면 된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음식 냄새가 밀려왔다. 조명이 환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웃고 대화하는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 속에서 더 외로워졌다. 내 발걸음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안내 직원이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그 시선을 밀어내듯 안쪽을 향해 걸었다. 마치 나 자신에게 지금은 멈추지 마라고 말하듯이. 그리고 마침내 내가 피하고 싶었던 테이블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창가 쪽 따뜻한 조명 아래 내 남편의 익숙한 옆얼굴과 그 맞은편의 낯선 여자의 밝은 웃음. 내 눈은 그 장면을 정확히 붙잡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폭풍이 멈춘 바다처럼 오히려 고요했다. 고요함 속에서 분명해졌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남편이 나를 알아볼 거리였다. 그의 눈이 내 쪽으로 돌아오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나는 내 손에 남아있는 떨림을 억지로 눌렀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한 첫 문장을 내 안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이 장면을 상상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이별을 반복했고 수없이 그를 떠났다 돌아오기를 되풀이했다. 그래서인지 현실의 이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슬픔보다도 명확함이 먼저 찾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설득할 것도 없었다. 그저 내가 보고 느낀 것만으로 충분했다. 식당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 겨울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깊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다. 마치 오래된 방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내 안에 쌓여있던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수십 년 동안 함께 걸어온 결혼 생활이 그 길 위에 겹쳐 보였다. 처음 만났던 날, 작은 집에서 함께 꾸렸던 첫살림,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시간들. 나는 그 모든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정리하듯 지나왔다.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분노에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 내 나이에 감정은 나를 소모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산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불이 꺼진 거실이 나를 맞았다. 늘 익숙했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다른 집처럼 느껴졌다. 나는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고 조용히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불필요한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한 문장만 붙잡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는 문장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이혼이라는 단어는 무겁지만 동시에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돌려주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차분하게 이혼을 준비했다. 서두르지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다. 남편과의 오랜 시간은 내 인생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었다.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밟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놀라울 만큼 안정되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너무 담담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담담함이 오랜 시간 쌓아온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나는 집을 나와 혼자 천천히 걸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다만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혼자 사는 삶, 나만의 리듬으로 보내는 하루,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들. 그것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에 가까웠다. 나는 이제 사랑을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존중과 진실이 없는 관계는 어떤 나이에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남편의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깨어나게 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뒤로 미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소 짓게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된 평온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정직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그날 거리에서 남편을 본 순간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은 나를 늙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의 후반부는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산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다. 그것이면 충분하다.